여러분, 혹시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아직 당뇨가 확진된 건 아니지만 당뇨병 전 단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당뇨병 전 단계를 방치하면 5년에서 10년 안에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무서운 건 당뇨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혈관 합병증, 말만 들어도 무서운 실명, 신장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 장애 판정을 듣고도 바쁜 일상 때문에 관리에 소홀히 하시잖아요. 결국 몇 년 뒤 혈당 수치가 크게 올라 정식 당뇨 판정을 받고 충격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되돌릴 수 있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뇨병 전 단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장 당뇨병 전 단계 얼마나 위험하고 왜 놓쳐서는 안 될까요? 당뇨병 전 단계가 무엇인지 얼마나 흔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당뇨병 전 단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돼요. 그리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수가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약 25% 정도가 공복 혈당 장애 등으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5년에서 10년 안에 50% 가까이가 실제 당뇨병으로 진단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경구당 부하 검사 등의 지표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 거죠. 이를 계속 방치하면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주로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일 때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또 식후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매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경계 수치로 나오지만 아직 당뇨병 진단은 아니야 라고 안심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 중 상당수가 미리 대응하지 않아서 몇 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3년 연속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는데 결국 식단이나 운동 관리 안 하고 결국은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이란 일부에서는 혈당이 살짝 높은 게 어때? 아직 난 당뇨병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뇨를 겪고 있는 그래서 지금 당뇨를 공부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전 단계라도 이미 중풍,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정상 혈당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활습관 관리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2장 운동과 식단 조절만으로 과연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크게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다칭 연구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시행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 발병 위험이 46%나 줄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핀란드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도 3년간 집중적인 체중 감량과 식이요법, 운동 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58%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 DPP 연구에서는 철저한 생활습관 관리가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병 예방 약물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생활습관 관리를 해야 체중 감량과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제 직장인 친구도 술자리와 야식을 너무 좋아해 체중이 급격하게 늘더라고요.
공복 혈당이 110에서 115대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너 큰일 난다 라고 경고했더니 6개월간 하루 30분씩 걷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야식도 줄이기를 신청하더니 글쎄 정상 범위 가까이 혈당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독한 놈. 작은 실천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는데 물론 작은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혈당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생활 습관 관리는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1차 선택법임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봐요. 3장 약물 치료 정말 마지막 선택일까요? 언제부터 고려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부족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메트포르민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DPP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이 당뇨병 위험군 환자의 발병률을 낮췄고 특히 44세 이하이거나 고도 비만, 과거 임신성 당뇨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더 높았다고 하네요.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 억제, 인슐린 감수성 개선 등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생활 습관 관리를 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았던 분들이 의사와 상의 후 메트포르민을 처방받고 나서 공복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의 인구 집단에서 메트포르민의 예방 효과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약물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일 뿐 운동과 식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죠. 먼저 주 3회 이상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가족력이나 고위험군이라면 전문의 상담 및 약물도 고려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검사해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당뇨병 전 단계의 전이와 위험성, 그리고 생활습관 및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